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할 때면 항상 이 세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게 내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간 보유를 하거나 혹은 거주를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원할 때 12억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또 비과세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 내가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두 채, 세 채, 네 채 늘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머리가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유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지방에서는 이런 세금 혜택이 더 추가적으로 나온 것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지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아마 미분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는 아주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올해 1월 10일에 처음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110 부동산 대책이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방의 준공후 이런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다 지었다라는 얘기이고요. 이런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전매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그 미분양 물건을 계약하는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그 아파트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적용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인 것이고요. 딱 요약을 하자면 요거 3개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다 지어지고 승인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면적이나 금액 기준이 있는데 8호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32평, 33평, 84제곱미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6억 이하인 것들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세금 혜택들이 분명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세제 산전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 즉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다들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왜 발표가 되었느냐, 그럼 왜 대체 미분양 문제를 좀 해소시키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PF 대출의 심각성 때문인 거겠죠. 이런 분양 아파트들은 내 돈으로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맨 처음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PF 대출이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기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준공 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갚아야 되는데 이제 분양 성적이 워낙 처참했다 보니까 갚을 수 있는 돈이 없다. 이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전부 다 줄줄이 도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럼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방 미분양 문제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2000년 전후로 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은 한 13년도쯤에 미분양 물건인 것들이 또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혜택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해서 돈을 꽤 버신 분들도 많고요. 자, 아무튼 1월 10일에 이런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되기 시작했었고요. 결국 우리가 세제 산정시라고 하면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 3가지를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양도세나 종부세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실행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취득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되었냐면 3월 26일에 실제로 진행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소형 신축주택을 추가로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감면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요게 발표될 때가 지방 미분양과 수도권에 있는 뭐 소형, 다세대, 뭐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돼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뭐 대구이다 보니까 그런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정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있죠. 수도권 외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을 달성했을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3월 26일부터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조건에 맞는 걸 샀을 때는 취득세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거의인 거죠. 그러면 아예 문제가 없냐? 그건 또 아니게 됩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게 분명하게 있거든요. 자, 바로 취득세율 적용은 기존 소유 주택수가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사기 직전에 무주택자라거나 1주택자라거나 혹은 2주택자까지는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3주택자 기존에 이 상태에서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8%, 4주택자 이상일 때는 최고 세율인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비규제 지역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거랑 좀 구분을 해야 되냐면 흔히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자주 쓰는 방식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물건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물건을 취득할 때는요, 우리가 주택수에서 아예 산정이 배제되기 때문에 정비구역이라는 뭐 예외만 없으면은 그냥 내가 뭐 기존에 몇 주택이 있든지 간에 그런 1억 이하의 물건들은 계속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중공업 미분양 주택은 또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예 주택수 예외가 아니라 기존 주택수에 따라서 예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2주택자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3주택자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이 주택수를 조금 줄여야 된다, 아니면 아예 이런 중공업 미분양은 세금 혜택이 없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뭐 양도세나 종부세에 있어서도 혜택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8월 달에 또 뭐 관계 부처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입자, 기존 1주택자가 25년 12월까지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자, 다들 이해되는 내용이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 자, 그래서 아까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양도세 12억까지는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비과세 규정인 거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 12억 원 기본공제, 이런 표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존의 1세대 1주택으로서의 특례는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정이 보이시죠? 24년 12월에 이런 부서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예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개정이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면 뭐 가능성이니까 사실 100%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1월 10일에 발표가 된 이후 취득세가 이미 개정이 되었고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뭐 거의 개정이 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이런 세금 혜택을 잘 노려가면서 우리가 행동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좀 눈길이 가느냐, 이거를 이제 한번 바라봐야 될 건데요. 대구시청에 가보면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달 발표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포인트는 이제 준공후 미분양이다, 이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뭐 각자 구에서 지금 미분양인 아파트들이 다 나오는데 준공 여부 있죠. 여기에 이제 준공된 것들 위주로 당장 좀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SK 리더스뷰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대봉산 이담 이런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태양 아너스 라플란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해당하는 아파트들이 다 좋으냐? 분명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될 거고, 또 이제 거기에 맞는 가격이겠냐,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될 건데요. 뭐 사실 대부분이 좀 눈길이 당장은 안 가지만은 한두 개 정도는 좀 눈길이 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투자를 좀 고려한다 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떠오르는데요. 요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냐 단기냐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이 왜 미분양이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기가 안 좋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입지가 다소 부족한 데 비해서 분양가가 많이 높았다라는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런 세금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면은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차적인 그런 물건들의 조건은 할인 분양이 진행되느냐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다소 높았던 금액이 할인 분양을 진행함으로써 6억 이하의 금액을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사실 이 분양을 하는 뭐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도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이 이 할인 분양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게 좀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해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단기 투자 자체를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단기 투자는 어차피 뭐 입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얼마나 싸냐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싼 게 없어요. 할인 분양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제 좀 괜찮아졌다 정도 수준인 거지, 아주 싸다 뭐 이렇게까지 바라볼 거는 우리 대구 시장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입지가 괜찮으냐, 특히나 지금 나오고 있는 세금 혜택들,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종부세,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는요, 우리가 긴 시간이 갔었을 때 이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지, 단기적으로 뭐 1,000만원, 2,000만원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무엇이 가장 똘똘할 수 있을까, 이걸 첫 번째로 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라고 하면요, 그냥 내가 안 팔 거를 고려했을 때 무엇을 들고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벌어질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다, 그렇죠? 할인 분양이 대체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입지가 좋은 것들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인 것들이 서서히 소진되다가, 사실 뭐 대구뿐만 아니라 이 지방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시급들 중심으로 먼저 관심을 좀 가지다가 서서히 뭐 지방 소도시 쪽으로 또 나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할인 분양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얘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세금 감면 혜택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결국 포인트는 이 PF 대출 안정화가 될 거니까 지방 미분양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좀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25년 말까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지만은, 이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27년도까지도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한번 놓고 보자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27년도까지도 충분히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 그럼 기다리겠다 말아야 되겠다 사실 이런 건 안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좋은 것들은 항상 먼저 빠지기 마련이니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양도세나 종부세 혜택이 12월부터 좀 진행될 수 있는 거라면 사실 뭐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뭐 안 될 것보단 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포인트에 맞는 곳들이 지금 주택수 제외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세금 혜택이 무조건 있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잘 선별해 가면서 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아무튼 내가 제대로 알고 나서 투자를 진행해야 될 거고 항상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